지금 이 영상 보고 계신 당신도 아마 이런 순간이 있었을 겁니다. 월급날이 지나갔는데 통장 잔고는 왜 그대로인지, 점심값이 또 올랐고 커피값도 올랐고 애들 학원비도 올랐고 전기료도 올랐고 집값은 동네마다 미친듯이 갈라지고, 그런데 이상하게 주변에는요, 누군가는 계속 산다고 합니다. 누군가는 집을 또 샀다고 하고, 누군가는 주식으로 벌었다고 하고, 누군가는 코인으로 버텼다고 하고, 나는 성실하게 살았는데, 나는 술도 줄였는데, 나는 명품도 안 샀는데, 나는 대체 뭘 더 해야 하는지. 그때 드는 감정, 솔직히 말하면 박탈감입니다. 그리고 더 무서운 건 그 박탈감이 오래가면 자책으로 바뀐다는 겁니다. 내가 부족한가? 내가 멍청한가? 나는 왜 이렇게 늦나? 그런데요, 여기서부터가 진짜 중요합니다. 당신이 뒤처진 이유를 당신 성격이나 의지 문제로만 설명하면 평생 못 빠져나옵니다. 왜냐하면 이 게임은 애초에 열심히만으로는 속도가 맞춰지게 설계되어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지금부터는 기분 나쁠 수도 있는 얘기를 하겠습니다. 하지만 이 구조를 이해하는 순간 이상하게 마음이 가벼워집니다. 내가 못나서가 아니라 규칙이 그렇게 생겼다는 걸 알게 되니까요. 당신이 살고 있는 이 나라, 이 세상은 거대한 러닝머신 같습니다. 가만히 서 있으면 앞으로 가지 못하는 정도가 아닙니다. 뒤로 밀립니다. 그리고 그 러닝머신의 속도는 누가 올리느냐? 은행과 정부, 그리고 금융 시스템이 올립니다. 이걸 아주 현실적으로 풀어 말하면 이겁니다. 시중에 도는 돈의 총량이 계속 늘어납니다. 사람들은 그걸 통화량이라고 부르기도 하고 M이 같은 지표로 보기도 합니다. 핵심은 하나입니다. 돈이 계속 더 많이 풀리는 구조에서 내 소득이 그 속도를 못 따라가면 나는 체감상 점점 가난해집니다. 여기서 많은 분들이 이렇게 반응하십니다. 아니, 저는 돈을 더 못 벌었는데요. 저는 똑같이 받는데요. 왜 제 삶은 더 팍팍해지죠? 이 질문이 정상입니다. 그리고 답도 명확합니다. 돈이 늘어나는 속도에 비해 당신이 돈을 손에 쥐는 순서가 너무 늦기 때문입니다. 돈이 새로 만들어질 때 그 돈은 맨 먼저 어디로 갈까요? 대부분 월급 통장으로 바로 오지 않습니다. 새 돈은 먼저 금융기관과 기업, 자산시장 쪽으로 흐릅니다. 그 과정에서 누군가는 먼저 그 돈을 잡고 자산을 사고 가격이 오르는 구간을 통째로 먹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나중에야 월급을 받습니다. 그런데 이미 그 사이에 점심값과 월세와 전세와 집값과 교육비가 먼저 움직여버린 겁니다. 그래서 요즘 유행하는 말이 있죠. 내 월급 빼고 다 올랐다. 이건 푸념이 아닙니다. 구조를 정확히 찌르는 말입니다. 월급은 늦게 반영되고 물가는 먼저 반영되는 구조. 이 구조가 길어질수록 성실한 사람일수록 더 억울해집니다. 왜냐하면 성실한 사람은 버티거든요. 버티는데 버틸수록 상대적으로 뒤로 밀리는 기분이 들거든요. 그럼 이제 질문이 바뀌어야 합니다. 왜 나만 못 벌지가 아니라 이 구조에서 내가 살아남으려면 내가 어디에 서 있어야지입니다. 여기서 두 갈래가 나옵니다. 첫 번째는 새 돈이 들어오는 초입에 최대한 가까이 서는 방법입니다. 사업을 하거나 자본을 굴리거나 자산을 소유하거나 어떤 형태로든 소유권을 확보하는 쪽입니다. 두 번째는 초입까지는 못 가더라도 최소한 중간에는 끼어드는 방법입니다. 월급만 받는 사람에서 월급도 받고 자산도 가진 사람으로 이동하는 겁니다. 이 두 번째가 대부분의 직장인에게 현실적인 길입니다. 여기서 많은 분들이 이 말을 들으면 피곤해하십니다. 결국 투자라는 말이잖아요. 맞습니다. 그런데 더 정확히 말하면 이겁니다. 투자를 해야 부자가 된다가 아니라 투자를 안 하면 구조적으로 가난해질 확률이 커진다입니다. 이 차이를 이해하셔야 합니다. 투자는 만능이 아닙니다. 투자한다고 다 벌지 않습니다. 하지만 투자를 하지 않으면 물가 상승이라는 파도에 나는 그대로 맞습니다. 투자를 하면 파도를 맞을 수도 있지만 파도 위에 올라탈 가능성도 생깁니다. 지금 이 게임의 잔인함은 선택지가 두 개밖에 없다는 겁니다. 파도에 맞고 점점 밀리기, 또는 파도 위에 올라탈 시도하기. 자, 그럼 여기서 드디어 현실적인 도구 얘기로 들어가겠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부동산을 떠올립니다. 이유가 있습니다. 부동산은 통화량이 늘어날 때 가격에 반영되는 대표 자산이었으니까요. 그런데 요즘은 진입장벽이 너무 높습니다. 대출 규제, 금리, 지역 양극화, 초기 자금, 이 모든 게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자산을 소유하는 방법을 다른 곳에서 찾습니다. 바로 주식시장입니다. 그리고 그 중에서도 개별 종목을 맞추는 스트레스 없이 구조를 따라가려는 사람들이 선택하는 게 지수입니다. 여기서 자연스럽게 QLD와 TQQQ가 등장합니다.
이 두 가지는 결국 같은 방향을 바라봅니다. 기술주 중심의 나스닥100 같은 흐름을 기반으로 움직입니다. 다만 속도가 다릅니다. QLD는 2배, TQQQ는 3배. 같은 길을 가는데 차선이 다릅니다. QLD는 비교적 안전한 쪽에 가까운 레버리지이고 TQQQ는 더 공격적인 레버리지입니다. 왜 이런 상품이 매력적이냐? 아까 말한 구조 때문입니다. 통화량이 늘고 혁신 산업으로 돈이 몰리고 기업의 이익이 커지고 지수가 장기적으로 우상향하는 구간에서 레버리지는 그 흐름을 더 진하게 압축해서 먹을 수 있습니다. 말 그대로 같은 바람을 더 크게 받는 도치입니다. 그런데요, 돛이 커지면 좋은 점만 있는 게 아닙니다. 바람이 거셀 때는 배가 빨리 나가지만 폭풍이 오면 배가 더 크게 흔들립니다. QLD와 TQQQ는 이 폭풍을 버틸 사람만 타야 합니다. 여기서 제가 제일 먼저 드리고 싶은 해결책은 종목 추천이 아닙니다. 규칙을 만드는 겁니다. 이 구조에서 살아남는 사람들은 공통점이 있습니다. 감정으로 매수하지 않습니다. 감정으로 매도하지 않습니다. 본인이 감당 가능한 변동성을 먼저 정합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만 움직입니다. 예를 들어 이런 겁니다. 나는 매달 일정 금액을 투자한다. 이것은 기본 엔진입니다. 그리고 지수가 과열될 때는 무리하지 않는다. 이것은 브레이크입니다. 그리고 큰 조정이 올 때는 분할로 들어간다. 이것은 터보입니다. 이 세 가지가 있어야 합니다. 엔진만 있으면 과열 구간에 계속 들이받습니다. 브레이크만 있으면 평생 못 들어갑니다. 터보만 있으면 조정이 오기 전까지 아무것도 못합니다. 그래서 현실적인 프레임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직장인 기준으로 아주 구체적으로요. 첫째, 생존 현금을 먼저 확보합니다. 이건 투자 실력과 무관합니다. 당장 실직, 가족 이슈, 병원비, 전세 보증금 변수 같은 게 생기면 레버리지는 멘탈을 찢어놓습니다. 최소 몇 달치 생활비, 본인 기준으로 숨이 붙어있는 수준의 현금이 있어야 합니다. 이게 있어야 조정이 와도 견딥니다. 견뎌야 돈이 됩니다. 둘째, 본인의 성향에 맞춰 QLD와 TQQQ의 비중을 정합니다. 처음부터 3배로 가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본인이 감당 못하면 최고의 상품도 독입니다. QLD를 기본으로 깔고 TQQQ는 보조 엔진으로 두는 방식도 충분히 강합니다. 반대로 변동성에 익숙하고 장기 계획이 명확하다면 TQQQ 비중을 높일 수도 있습니다. 중요한 건 남의 비중이 아니라 내 수면의 질입니다. 밤에 잠을 못 자면 그 투자는 실패 확률이 급격히 올라갑니다. 셋째, 들어가는 규칙을 만듭니다. 많은 분들이 여기서 바로 무너집니다. 오를 때 사고 떨어지면 무서워서 못 삽니다. 이건 인간의 본능이라서 의지로 못 이깁니다. 그래서 규칙이 필요합니다. 예를 들면 이런 식입니다. 평소에는 소액으로 꾸준히 산다. 그리고 큰 하락이 오면 평소보다 조금 더 산다. 그리고 더 큰 하락이 오면 더 나눠서 산다. 이렇게 단계가 있어야 합니다. 레버리지는 특히 한 번에 다 들어가면 멘탈이 찢어집니다. 분할이 생명입니다. 넷째, 나오는 규칙도 만듭니다. 사람들은 매수 규칙만 만들고 매도는 감정으로 합니다. 그럼 결국 수익이 나도 지키지 못합니다. 그래서 아주 단순한 원칙이 필요합니다. 예를 들어 전고점 근처에서 일부를 정리한다. 상승이 과열이면 일부 현금화한다. 그리고 현금화한 일부는 다시 안전한 쪽으로 옮긴다. 이런 식으로 공격과 방어를 섞어야 합니다. 끝까지 들고 가는 것도 전략이지만 레버리지는 변동성이 크기 때문에 일부 이익 실현을 섞어두면 심리적으로 훨씬 안정됩니다. 다섯째, 가장 중요합니다. 당신이 지금 겪는 박탈감의 정체를 투자로 풀어내려면 시간 감각이 바뀌어야 합니다. 하루, 일주일, 한 달에 목숨 걸면 못합니다. QLD와 TQQQ는 특히 그렇습니다. 이건 단기 예측 게임이 아니라 구조에 올라타는 게임입니다. 구조는 흔들립니다. 하지만 구조가 무너지지 않는 한 시간은 내 편이 됩니다. 물론 언제든 큰 폭락이 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규칙을 만든 겁니다. 여기서 많은 분들이 바로 떠올리는 질문이 있습니다. 지금 들어가도 되나요? 지금 너무 오른 거 아닌가요? 폭락 오면 어떡하죠? 레버리지 감가 때문에 장기 투자하면 망한다던데요. 이 질문들 너무 정상입니다. 지금 들어가도 되나? 라는 질문의 본질은 타이밍 공포입니다. 타이밍을 완벽히 맞추는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답은 하나입니다. 지금 한 번에 크게 들어갈지 말지를 고민하지 마시고 지금부터 규칙대로 들어가기 시작할지 말지를 결정하셔야 합니다. 규칙대로 들어가기 시작하면 타이밍 공포가 줄어듭니다. 왜냐하면 다음 기회가 내 계획 안에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폭락 오면 어떡하죠? 폭락은 옵션이 아니라
필수 이벤트에 가깝습니다. 언젠가 옵니다. 그러면 대비는 하나입니다. 내가 폭락을 견딜 수 있는 비중인지, 그리고 현금이 있는지. 폭락 때 가장 위험한 건 하락 자체가 아닙니다. 하락 때문에 생활이 흔들려서 바닥에서 팔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첫째에서 생존 현금을 강조한 겁니다. 레버리지 감가 얘기도 하겠습니다. QLD와 TQQQ는 일간 수익률을 기준으로 레버리지를 맞추는 구조라서 변동성이 큰 구간에서는 기대와 다르게 보일 수 있습니다. 이걸 단순하게 표현하면 흔들림이 큰 구간에서는 효율이 떨어질 수 있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이 이야기가 공포 마케팅처럼 쓰일 때가 많습니다. 핵심은 이것입니다. 변동성이 큰 하락장을 견딜 수 있느냐, 그리고 장기적으로 우상향하는 지수를 기반으로 하느냐, 그리고 분할과 리밸런싱 같은 규칙을 갖고 있느냐. 이 세 가지가 있으면 레버리지를 무조건 악으로 단정할 수 없습니다. 반대로 이 세 가지가 없으면 레버리지는 독이 됩니다. 또 이런 질문도 나옵니다. 그럼 저는 QLD가 맞나요? TQQQ가 맞나요? 이걸 이렇게 정리해드리겠습니다. 내가 하루 이틀의 하락에 마음이 무너진다. 그러면 QLD부터가 맞습니다. 내가 큰 하락을 버틸 현금과 멘탈, 그리고 장기 계획이 있다. 그러면 TQQQ 비중을 고려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가장 현실적인 답은 둘 다를 쓸 수 있다는 겁니다. 기본은 QLD로, 공격 구간은 TQQQ로. 이런 식으로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당신이 진짜로 바꿔야 할 건 투자 기술이 아니라 돈의 정의입니다. 대부분의 사람에게 돈은 소비의 연료입니다. 그래서 들어오면 바로 나갑니다. 그런데 이 시스템에서 돈은 소유권을 사는 티켓입니다. 소유권을 사는 쪽으로 돈의 정의를 바꾸지 않으면 아무리 열심히 벌어도 늘 제자리입니다. 왜냐하면 통화량은 계속 늘고 물가는 계속 움직이고 월급은 늘 늦게 따라오니까요. 여기까지 들으셨으면 마음 한구석에 이런 생각이 남을 겁니다. 그래도 무섭습니다. 맞습니다. 무서운 게 정상입니다. 하지만 더 무서운 건 아무것도 안 하고 러닝머신 뒤로 계속 밀리는 겁니다. 그 공포는 나중에 현실이 됩니다. 반대로 계획을 세우고 작게라도 움직이면 공포가 통제 가능한 불안으로 바뀝니다. 통제 가능한 불안은 성장의 연료가 됩니다. 정리하겠습니다. 나만 가난해지는 것 같은 이유, 당신 탓만은 아닙니다. 돈이 새로 생기는 순서, 물가가 오르는 순서, 월급이 반영되는 순서, 이 순서 자체가 당신을 늦게 만들었습니다. 그렇다고 손 놓으면 구조는 그대로 굴러가고 당신만 뒤로 밀립니다. 그래서 우리는 선택해야 합니다. 새 돈이 흘러가는 방향에 내 자리를 만든다. 그 방법이 사업이든 부동산이든 지수 투자든 결국 핵심은 소유권입니다. QLD와 TQQQ는 그 소유권을 아주 강하게 압축해서 가져가는 도구입니다. 대신 변동성이 큽니다. 그래서 규칙이 필요합니다. 생존 현금, 비중, 분할, 일부 이익 실현, 그리고 시간 감각. 이 5개를 갖추면 당신은 더 이상 감정으로 시장을 보지 않게 됩니다. 그 순간부터 남들만 부자가 되는 것 같다는 느낌이 줄어듭니다. 왜냐하면 이제 당신도 그 흐름 위에 올라타 있기 때문입니다. 마지막으로 한 문장만 드리겠습니다. 부자가 되는 사람들은 운이 좋아서가 아니라 먼저 돈의 흐름을 이해하고 그 흐름에 자기 자리를 만들어서 부자가 됩니다. 당신도 늦지 않았습니다. 오늘부터 아주 작게라도 규칙대로 시작하시면 됩니다.